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간만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방송을 합니다. 미국 증시 더 이상 공포심은 버려라. 사실 제가 유튜브 유료 멤버십 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도 워낙 흉흉한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 연속해서 몇 번의 글을 올려드렸죠. 거기에서 주장한 대로, 제가 이야기를 펼친 대로 일단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맞췄다고 우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맞았다는 얘기는 그냥 운이 좋았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봐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진짜 안녕하세요가 될 수 있는 날입니다. 네, 좀 진정성이 담긴 안녕하세요. 네. 네. 정말 사실 오랜만에 증시가 한 주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무려 8주 연속으로 하락하다가 9주차에 상승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인덱스는 7주 만에, 그러니까 8주 차에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화요일 주가만 봤을 때는 이번 주도 어렵겠구나. 스냅이 급락을 하면서 상황이 펼쳐졌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네, 저도 증시가 워낙 눌려 있었으니까 네. 어떤 좋은 작은 호재라도 나오면은 이거 증시가 튀어오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 사실은 지난 수요일인가요? 상승 교수님 왜 유튜브에다가 시황 올렸었잖아요. 예. 상당히 제가 읽고, 증시를 낙관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저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단서를 주시면서 증시가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그거를 주장하셨는데, 네. 하여튼 제가 좀 인상 깊게 읽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하여튼 컨닝을 많이 했죠, 제가. 선생님 근데 보셨구나. 거기에서, 네. 음. 저는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 HYG 그쪽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어떻게 증시가 바닥에서 탈출할 조짐이 있을 건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제가 지금 장황스러워서, 이게 보이는 유튜브였으면 제가 지금 우쭐하고 있는 표정이 나왔을 텐데, 진짜 민망해요. 일단, 선생님 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근데 먼저 말씀드린 수요일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금요일날, 그러니까 5월 19일날 빠지고 5월 20일날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멤버십에, 네네. 이륙 준비, 즉 이제 상승 준비 90% 끝났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었고, 선생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중에 HYG, 즉 하이힐드 채권 ETF가 HYG잖아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길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고 5월 19일 목요일 저점이 바닥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이번 주 내내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질문해 주신 HYG를 언급했는데, HYG, 하이힐드 채권 하면 사실 위험자산 중에서도 주식보다 더 큰 위험자산으로 이 투자자들이 취급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HYG, 특히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일종의 신용도가 나쁜 기업들을 모아놓은 데에 투자하는 ETF가 강세를 보이는 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점이 왜 중요하냐. 사실 하이힐드 채권이 수익률이 좀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은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되거나 금리가 하락할 때에 그쪽으로 돈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런데 이미 이제 지난주에 우리 방송으로 선생님과 의논해서 뽑았던 제목이 채권금리 고점을 찍었나 이거였는데, 이미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누그런 점을 보면 채권금리가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 증거로 하이힐드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또 언급했던 게 AGG라고 선생님도 아실 겁니다. 적격직권을 모아놓은, 그것도 이미 일주일 전부터
하방 지지를 하고 상승하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저도 사실 그 쓰면서 워낙 댓글에 보면 지난주 금요일이나 우리 일요일에 금융시장 브리핑 유튜브 방송 댓글을 보면 별 희한한 분들이 싹 욕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조마조마했는데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서 일단 안심한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하이힐드 그 채권 금리가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저는 한편으로 이 현금이 부족한 이 소형 기업들 몇몇은 좀 이 판에 이 상황에서 좀 파산 좀 하겠구나. 네,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거기에서 그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그 미세하게 변하는 그 조짐, 예, 그것을 읽고 이제 증시가 바닥에서 탈출하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상승미소님이 이제 해안 이제 그런 걸 좀 상당히 탁월하신 거고. 아.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하이힐드 채권하고 국채금리하고 이제 예. 비교 그 스프레드를 보니까 예, 그 스프레드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이 안정화를 지금 가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분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따 뒷부분에 질문을 여러 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잠시 좀 뒤에 미루고, 사실 이번 네. 주도 사실 화요일만 보면 선생님 진짜 어떻게 보면 또 겁나는 장이 펼쳐졌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화요일은 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화요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화요일 아침이죠. 스냅 CEO가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메일이 알려지면서 이미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23%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화요일 본장에서 무려 42%가 거의 급락도 아니고 폭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 광고 수익과 관련이 있는 모든 업종들,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고, 심지어 디즈니조차도 하락했는데, 이때 사실 무서운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 스냅 그 자체는 그 시총이 아주 작은 예, 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사자 콧구멍 안에 있는 코털 하나가 움직임을 해갖고 그 어마어마한 예. 그 육중한 그 맹수 사자가 펄쩍 뛰는 이제 그런 상황에 좀 비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예, 스냅 자체만 보면 뭐 존재 자체가 없는 건데 네, 그것이 이제 SNS를 사업을 기반하고 있는 대형 테크주들에게 이제 좀 암울한 전망을 이제 던져주는 거죠. 네. 그래서 페이스북, 뭐 애플, 뭐 구글, 아마존, 뭐 전부 구글, 네. 하여튼 아마존 그런 빅테크들이 이제 흔들리면서 이제 증시가 크게 이제 하락했던 그런 하루였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제 아마 수요일 날 보셨던 것도, 제가 수요일 날 아침에 이제 그 스냅 얘기로 멤버십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그 다음날 목요일에는 제가 그걸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반 유튜브 게시판에도 올리면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스냅은 S&P 500 인덱스 전체 시가총액의 0.05%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저 진짜 사자 코 안에 코털이 아니라,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저 꼬리에 있는 작은 솜털 하나 정도라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작은 종목이 증시 전체 몸통을 흔들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증시 하락의 끝판에서 마지막 겁나는 장에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 당시 이제 2주 전에 테라와 누나에서 벌어진 사태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제 증시 하락이 마무리로 본다, 이렇게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선생님 제가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그에 대해서 거의 동의하시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사실은 그 공포가 그 가장 극심할 때, 사실은 그때가 이제 바닥이죠. 그래서 예. 그 CNN 공포 그 지수도 뭐 7, 8,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 정도면 사실은 언제든지 증시가 이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워낙 눌려갖고 스프링으로 말하면은 꽉 눌려있던 스프링이 예. 조그만 어떤 그 희망이 보이면은 바로 튀어오르는. 그래서 지금 강하게 지금 반등 랠리 하고 있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화요일에 그렇게 공포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두려움, 공포감을 극대화하다가 반전이 수요일에 발생을 했는데요. 수요일에도 사실 장 초반에 내구재 주문이 나빴고 GDP 이제 확정치가 기존 예상보다 더 낮춰줌으로써 지수가 계속 하락했었어요.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 30분에 공개된 5월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반등을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네네.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연준 회의록, 예, 거기에서 이제 정식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 전에 이제 연준 의원들이나 파월 의장이 해왔던 말, 그 수준에서 더 공격적인 말이 없었다는 거. 예, 그것에 벌써 이제 안도를 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이미 안도를 했고, 예, 사실은 이 회의록 발표되기 한 이틀 전부터 연준 의원들이 예, 보스텍 총재 이런 몇몇 분들의 그 발언을 종합해 보면은 네, 네, 6월, 7월 정도는 금리 0.5% 이제 금리 인상을 동의하고, 예, 9월 금리 인상에서는 0.25%라든지 아니면은 한번 쉬어갖고 그동안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다시 한번 판단하는 기간을 갖자. 근데 이런 이제 언급을 해물해갖고 이미 시장에서는 살짝 그 공포가 누그러진 상태였어요. 예, 그런데 연준 회의록에 보니까 결국은 볼스틱 총재나 다른 연준 의원들이 그 사전에 발언했던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의록이 나타난 거죠.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연준 안에 경제학자들이 예, 대단히 많잖아요. 예, 일설에 하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개인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 2023년이나 2024년 초반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대, 그러니까 즉 3% 아래로 네, 떨어질 것 같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연구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 스케줄 있잖아요. 그래서 네. 6월, 7월 0.5%, 9월에는 조금 쉬어가자. 이것을 뒷받침해 준 거예요. 그 리포트가. 예, 이제 뒷받침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게 5월 말 패시브 펀드들의 리밸런싱 예, 매수세.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한 거죠. 이 패시브 펀드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매월 월말이면은 이제 한 달 동안 쌓였던 그 캐시를 어딘가에는 그냥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패시브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증시 수준에 따라 갖고 증시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은 이 패시브 펀드들이 좀 방어적인 섹터에다가 투자를 하고, 증시가 많이 내려왔을 때는 좀 위험 자산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볼 때 증시가 S&P로 3,800까지 내려갔었으니까 네, 충분히 저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패시브 펀드들이 위험 자산 쪽으로 몰아서 투자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오르지면서 증시의 급한 상승, 여기다가 이제 달러 추리나 달러 예. 제너럴 이런 이제 이 소매점들의 또 매출 전망이 좋게 나왔어요. 예, 바로 전에는 우리가 아마존, 월마트, 타겟 예, 이런 데서 매출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네, 이번 주에 나왔던 이 소매점에서는 달러 매출 전망이 좋게 나옴으로 해갖고 거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실 이번 한 주에 위험 자산 쪽에 섹터별로 이제 상승분 있잖아요. 예. 보면은 사실 기술주보다 더 많이 오른 게 이 소매점들의 예. 주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라고 그러거든요. 필수 소비가 아닌 예. 2차 소비. 자유소비재. 예,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상승 1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하여튼 달러 추리, 달러 제너럴, 그다음 메이시 백화점 이런 매출 전망도 크게 한몫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것을 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다면 과도하게
그 미국 경제가 침체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지난주에 타겟, 월마트, 아마존 등의 하락에서 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달러트리, 달러 뭐 그것처럼 소매점들 뭐 노스톤, 메이시스, 백화점까지 보니까 매출 괜찮네,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증시가 너무 과도하게 오버솔도 했구나라는 걸 확인한 것이 수요일과 목요일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달러출이 이 회사가 조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둬야 되는데, 예. 그럼 달러출이, 달러제너럴은 어떤 그 소매점 체인이냐면은 주로 이제 저소득층들이 애용하는 이제 이게 소매점이에요. 한국의 다이소 같은 거군요. 할인해서 이제 팔거든요. 네. 네네. 그런데 이 달러출이의 그 주가 그 동향을 보면은 경제가 나빠질수록 달러출이는 주가가 올라가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저소득층이 주로 애용을 하는 이 체인점이지만은 그 중류 네. 중류 쪽에 있는 그 국민들도 경제가 나빠지면 소비를 줄이잖아요, 지출을. 네. 줄이려고 이 고가 이 소매점에서 저가 소매점 쪽으로 이제 발길이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달러 추리는 경제가 나빠질수록 매출이 더 늘어나고 주가도 더 올라가고 이게 안전자산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투자 입장에서도 이제 달러 추리 같은 거는 좀 유심히 이제 관심을 두고 보면서 경제가 나빠진다. 그러면 이런 쪽에다 투자하는 것도 해지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선생님 말씀 경기 방어주로서 달러트리, 달러제너럴을 보자 이거네요. 네, 달러 제너럴은 그 주가가 좀 이렇게 변동폭이 큰데 예. 달러 추리는 아주 일관성 있게 그 경제와 경제 하강에서는 올라가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앞서 선생님 언급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애틀란타 총재, 보스틱 총재죠. 라파엘 보스틱 그 흑인 그 총재인데 이분이 사실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아침에 9월 이런 식으로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9월에 금리 인상을 좀 멈출 수 있다. 그러니까 I think of pause, 그러니까 중단한다는 의미잖아요. 일시 중단한다는 게 pause잖아요. 영어 단어로. 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그러니까 FOMC 의사록 공개되기 하루 전에 이게 이제 블룸버그에 나왔고, 사실 그 전에 지난주에 선생님이 블라드 총재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예, 기억하시죠, 선생님? 네네. 즉, 그 얘기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만 조금 안정화 기조로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급격한 경기 위축이나, 그 하이힐드 채권, 일반 기업들, 재무구조가 안 좋은 미국 스몰캡 기업들을 고사시키는 정도까지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그 일시 중단하거나 그 외파적 기조를 완화시킬 것이다. 이게 FOMC 의사록에서도 암시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수요일 날 급반등이 나오고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6월, 7월을 두 번은 0.5% 금리 인상, 이건 거의 기정사실이죠. 파월 의장이 입으로 뭐 확정을 지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100% 반영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6월, 7월을 보는 게 아니고 9월달 FOMC를 지금 증시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증시는 항상 앞서가는 거니까. 그래서 9월달에 금리 그 인상 그 속도가 주춤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과도하게 공포에 떨 필요가 없고 또 지금 엄청나게 눌려있던 증시에서도 우리가 좀 이렇게 반등에 이제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이드의 지금 이게 이제 스케줄을 지금 우리가 이제 왈가왈부 하고는 있잖아요. 하고는 있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 말하면은 페이드 의장은 아직 자기가 9월 달에 포즈를 하겠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사실은. 안 했는데 페이드의 그 파월 의장은 평소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 눈으로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확실히 내려가는 걸 보고 자기는 이 스케줄을 어저스트 하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긴축 기조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는 증시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의 속마음도 모른 채 지금 조금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우려감도 지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익사이팅하지 말자.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이 있어요. 네. 사실 과도하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베어마켓에서도 상승 랠리가 있다. 이게 베어마켓 랠리고, 이건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 베어마켓 랠리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그렇다면 현재 일주일 동안에, 지난주 이제 수목금 3일 동안이 지금 베어마켓 랠리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네네, 저는 하여튼 베어마켓 랠리다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일단은 이제 지난번 3,800 찍었던 거, 네. 거기가 이제 상당히 견고한 바닥이다. 네. 뭐 언제 거기 다시 갈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뭐 당장 거기 갈 리는 없고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이 포즈할 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은 네. 다시 또 거기도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죠. 계속 저도 이제 유료 그 멤버십 게시판에 지난 일주일 내내 2주 가까이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게, 6월과 7월 0.5%씩 금리는 기정사실이다. 그게 바꿀 가능성은 없다. 이미 시장의 문제는 그걸 다 가격에 반영을 했다는 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제 7월 이후다. 근데 7월 이후에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데이터 디펜던트, 즉 FOMC에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왔는데,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경우, 그 다음에 페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고용지표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나아지지 않거나 나빠질 경우에는 7월 이후에는 이 강력한 매파적인 이 긴축 정책의 기조가 약간 누그러질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증시는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제 일주일, 2주일 내내 했던 이야기거든요. 네네. 이 이야기를 결국. 근데 지금 증시의 그 인플레이션 그 상승 압력,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누그러지고 있다가는 조짐이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 유발했던 그 원인이 이제 러시아 전쟁하고 중국 락다운이잖아요. 근데 뭐 러시아 쪽은 뭐 그냥 현상대로 이제 가는 거고, 더 이상 악화만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제 중국 쪽의 그 락다운이 뭐 그것도 이제 악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악재가 이제 오래되면 우리는 더 이상 투자자 눈에서는 악재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대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까 중국 쪽에서 오는 그 공급망 그 훼손, 이 자체가 점차 개선되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인플레이션 압력을 좀 저하시키는, 둔화시킬 수 있는, 누그러뜨릴 수 있는 한 조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페드의 그 행보라든가 그 발언,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PCE 뭐 그런 자료, 그 다음에 하여튼 그 공급망 개선 조짐 전체를 볼 때 이 인플레이션 그 상승 압력이 점차 조금씩, 눈에는 뭐 거의 안 보이지만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갈 때는 연준이 구태여 뭐 경제 리세션까지 감수해가면서 그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은 하여튼 증시에는 조금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필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선생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게 2년 만기 채권금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2년 만기 채권금리는 2년 후에 기준금리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게 일반적인 그 정설이잖아요. 그런데 2년 만기 채권금리가 5월 12일에 2.81%를 찍고 현재 2.47%입니다. 그 이야기는 불과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는 중립금리가 2.8%네 3.0%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2.5% 밑에서 있고 주가 상승에도 이게 올라가지 않는 걸 보면 FOMC에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압력, 중국 상황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페드의 강력한 이 기조가 약간은 누그러질 수 있다는 걸 지금 2년 만기 채권금리가 먼저 사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국채금리가
가장 정확한 그 리딩 인디케이터. 예. 뭐죠? 그 한국말로? 좀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증시가 하락으로 이제 공포가 몰아칠 때에 이제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거 안전자산 역할을 한다 했는데 이번 주에 증시가 강력하게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못 올라갔어요.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당연히 올라가야지 정상인데 안 올라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누그러지고 있다. 이제 그런 조짐이고, 며칠 전에 이제 미국 국채 7년 만기 국채의 그 경매가 있었거든요. 예. 있었는데 진짜 최근에 몇 달 만에 보기 처음으로 그 경매 그 경쟁률이 2.4%인가? 2.4배. 네. 이렇게 엄청나게 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은 즉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강하다는 그렇죠. 거죠. 미국 그 경제 자체, 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사실 그런 분위기가 금요일에 장 전에 발표한 PCE 인플레이션 그 지표, 거기 개인소득 증가 이런 것까지 다 또 어느 정도 안정화 기조로 흘러가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겠죠? 네네. 그 PC를 보면은 그 월간도 그렇고 연간도 그렇고 살짝 이제 개선되는 조짐이 있거든요. 예. 있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제 PC 그 숫자에 대해서 조금 개선됐다 이래갖고 증시가 이제 환호하고 증시 상승한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여기서 이제 코어 PCE를 이제 그 월가에서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코어라는 거는 그 변동성 높은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이제 그런 물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게 그렇죠. 식품과 에너지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어를 보면 안 되고 그냥 레귤러 보는 건데 이게 지금 4월 지표거든요. PCE가. 예. 근데 4월에는 원유값이 계속 조금 내려가 있었다가 5월부터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그럼 5월에 이 높아지는 원유 가격과 가스스테이션의 그 휘발유 가격 높아진 거 이것이 반영 안 된 PC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어쨌거나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수가 이제 PC인데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증시가 환호해서 올라갔으면 이제 다행인 거고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는 PC가 조금 더 높게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점 선생님 그 언급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뉴스 중에 하나 보면 최근 이제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연일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이 가솔린 가격 상승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원유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바이든 대통령은 하여튼 원유 가격 낮추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방편을 쓰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번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유럽의 이제 경제장관들이 모여갖고, 러시아산 원유를 완전 금수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걸 결정하는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런 변수가 있고, 또 계절적으로 볼 때 미국의 5월 30일이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메모리얼 데이면 한국으로의 현충일. 그런데 메모리얼 데이에 많이들 자동차 끌고 나가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 수요 기대감이 가장 높을 때가 메모리얼 데이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4일날 독립기념일이고, 이런 연휴를 앞두고 원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수요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긴 하는데. JP모건에서는 이제 올여름에 미국의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지금 오늘 현재 미국의 전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불 60이거든요. 근데 JP모건은 올여름 최고를 6불 20으로 보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상승이거든요, 이게. 지금 수준보다 50% 올라가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원유 가격보다도 휘발유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JP모건은 예측하고 있는데, 미국의 정유 시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대로 100%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제 정유 시설, 그 리파이너리 공장들이 가동률이 상당히 지금 저조하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가동률을 높이게끔 특별 뭐 지시하고 뭐 그랬는데 어쨌거나 JP모건에서는 올여름에 6불 20. 근데 사실 JP모건 예측대로 그 휘발유 가격이 6달러 20까지 간다고 그러면요. 이 앞으로의 PC는 엄청 올라갈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인플레이션 압력 지수를 높일 거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소비를 둔화시킬 지표. 그래서 지금 오늘 당장 나온 PC는 좀 뭐 우리가 환호했지만은 다음 달, 그 다음 달 나올 PC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그 최근 중국의 이 락다운 일부 해제 이 뉴스로 인해서 국제 유가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사실 걱정인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네네, 그렇죠. 앞에서 코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게 이 개솔린, 에너지와 이 농산물인데 이걸 빼놓고 좋아졌다 이러면 사실 이연령 비연령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시장이 안 봐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한 건데 이걸 또 볼 때는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점이 언제인지 또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이제 JP모건에서 올여름 휘발유 가격을 6달러 20으로 본다. 이제 기사를 보고 저는 이제 휘발유 자체를 샀어요. 휘발유 티커가 UGA거든요. 네. 네, 휘발유 가격인데 지금 3일째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이제 30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월요일은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휴장인데 그 휴장을 네, 감안하면 그렇죠. 금요일이 그 포지션 리밸런싱하는 또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런데 5월 31일이 화요일 날이에요. 하루 아. 더, 네, 하루 거래일이 더 남았습니다. 저도 이제 낮에 착각의 회원들한테 잘못 얘기했는데, 네. 5월 31일이 화요일로 그날 정규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리밸런싱 데이는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고용 지표가 이제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사실 네네. 페드가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챙기는 변수가 앞으로는 뭐 PC도 있지만 사실 고용 지표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 3주 연속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 앞에 3주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주요 기업들이 일제히 그 고용을 줄이거나 뭐 해고하겠다는 이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6월 고용 지표가 이걸 반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반영을 안 하리라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계절적으로 이제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좀 고용이 좀 늘어나는 그런 계절이고요. 네. 이제 가을 정도 되면은 이제 겨울 대비해 갖고 인원을 줄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여름 이제 성수기를 앞두고 접객업소 그 업체 이런 데는 이제 뭐 템포럴이지만은 좀 뭐랄까 시급업 이제 고용 이제 노동자들이지만은 이제 많이 이제 하여하는 이제 기간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그렇게 줄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우리가 증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고용 지표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일단은 연준이 금리 인상 스케줄을 조금 완화하겠다는 이제 밑판을 깔아줬잖아요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는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든 좋게 나오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말로 크게 나오든 작게 나오든 별 상관이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반대로 그래서 하여튼 이 월가에서는 그 항상 그 뒤에다가 이제 적당한 이유를 붙이는데 예. 고용 지표가 세게 강하게 나와갖고 증시가 올라가면은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구나 하고 또 이유를 댈 거고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 그 강공을 못 펼치겠구나 하는 또 그런 또 이유를 갖다가 붙일 거고. 그래서 네. 저는 중요한 거는 연준이 밑판을 깔아줬다. 그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밑판을 깔아줬기 때문에 일단 그 추세를 어느 정도는 타고 갈 것이다. 이게 선생님의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금요일 그 기준해서 S&P가 4,150, 네. 4,160으로 끝났잖아요. 네, 네. 이 정도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직전 S&P 500 인덱스의 직전 고점이 4,200포인트였거든요. 사실 그것을 실험하든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든지 일단 그 부분에서 지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제는 또 따라가야 되냐 이건 좀 자제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저는 4,200까지는 이제 좀 쉽게 올라갈 것 같은데 네. 4,200 더 이상은 증시의 이제 불과 베어 세력들 있잖아요. 거기에 사이에서 이 상하 변동폭이 상당히 커질 것 같다. 물론 이제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 4,300까지도 가능하게 저는 보거든요. 네. 보는데 4,300까지는 쉽게는 못 올라갈 것이다. 하여튼 그 중간중간에 깜짝깜짝 놀랄만한 증시 하락도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채권 금리 일주일 약 2주 정도 되는 상황을 보면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3.1%까지 찍었다가 지금 2.7까지 내려왔고 앞서 말씀드렸던 2년 만기 채권 금리가 2.81에서 2.46까지 내려왔다는 거 감안하면 거의 20% 좀 안 되게 2주 만에 하락한 거잖아요. 그러면 채권 금리도 이 정도에서는 이제 올라갈 듯 말 듯 이제 조정을 보이는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채 가격 그쪽이 조금 이제 힘을 받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국채 금리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내려오고, 그래서 6월 폼C 그 직전에 가면은 다시 국채 금리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증시 그 위험 자산도 조금 이제 느긋하고 평화스러운 이제 분위기지만은 6월 폼C 앞두고는 다시 또 우리가 긴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폼C 안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또 증시가 한바탕 또 변동성이 크게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증시가 지난 3,850선을 2주 넘게 계속 내려왔다 올라오고 장중에 크게 하락했다 올라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공포감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3,800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감이 사실 매수세를 촉발하기도 어려웠고 조금만 올라가면 팔기에 바쁘게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느새 저점을 2주간 실험해서 올라갔고 그에 대해서 채권금리가 먼저 반응했다 그러면 사실 여기서 급등은 하지 않더라도 일단 투자자의 이 멘탈 관리하기에는 일단 좋은 긍정적인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채금리 요것만 잘 봐도 지금 증시가 지금 안정권인지 공포장인지 그거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선생님 우리가 지금 거의 4주 연속으로 우리 방송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고 있는 거예요. 네네. 2주 전에는 테슬라와 베어 마켓 랠리 얘기를 했었는데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꼬꾸라졌고 지난주에는 채권군이 고점 찍었나 사실 고점 찍었다로 확정하려고 그랬는데 댓글에서 또 좀 우리 개나리 분들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주 의문사로 했는데 사실 그 의문사는 그 얘기는 그거라는 걸 제가 그냥 포함시킨 거잖아요, 사실. 네네. 아무튼 그러한 공포 분위기는 일단 지나갔다. 이제는 좀 멘탈 관리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도 떨어지지 여기서 추가로 급락하지만 않더라도 일단 투심이 회복되니까 어느 정도 증시의 악재는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근데 이번 증시 상승장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거래 볼륨이 작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바이로 달겨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안전자산격인 유틸리티 섹터 있잖아요. 얘들도 팡팡 올라가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위험자산 쪽에서 뭐, 나스닥이나 반도체 쪽에 이제 바이 세력이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은, 이걸 완전히 못 믿어갖고, 해지용으로 유틸리티도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일에 위험자산 쪽에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반전돼갖고 급하락이 나오면은 이제 유틸리티 쪽에서 해칭할 수 있게 양쪽으로 이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기관들보다도 개인이 더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이 기관들은 조금 이제 이 유틸리티 섹터, 뭐 개인들은 유틸리티 섹터에 관심도 안 두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네. 해칭을 하면서 위험자산 동시에 들어가고, 네. 개인들은 나스닥 지수와 반도체 뭐 이런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매다는. 근데 그래서 이 증시 볼 때 결국 증시 큰 방향 움직이는 거는 기관들이잖아요. 네. 이 기관들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이것은 이 본격 상승장은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으니, 즉 이제 과도한 공포 분위기는 안 가져도 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미싱아웃 할 정도로 겁나게 달라들어서 본격 상승을 예고하기도 좀 그렇다. 그러니 과도한 공포감이 있는 분들은 좀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조금씩 버리고, 반대로 이거 본격적으로 가느냐 이런 낙관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이렇게 뭐 정리해도 되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5월 31일이 이제 화요일로서 5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패시브 펀드들의 그 리밸런싱 매수세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들어가서는 조금 증시가 강한 상승세는 못 이어갈 것이다. 뭐 그렇다고 이제 하락세로 돌아선다는 그 말은 아니고요. 예. 하여튼 S&P로 볼 때 한 4,300 정도를 보지만은 6월 달에 들어서서는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한 장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토마스 선생님은 상당히 좀 자신이 앞에 보시는 것보다 좀 더 낮게 말씀하시는 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저는 좀 더, 네, 저는 좀 안전 예. 추구하는 쪽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포지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일종의 좀 스윙 매매 위주로 하시는 것이고, 저는 좀 네네. 중단기, 즉 인베스팅 개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저는 포지션이 가득 차 있고,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려움에서 너무나 공포심에 확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을 감안해서 좀 더 긍정적인 포지션을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반대로 선생님께서는 수익 매매, 그 다음에 이 장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그런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렇게 저와 이 관점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괜찮겠죠,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은 그 선물 매매나 네. 옵션 네. 매매를 초단타 스윙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하고 이제 좀 잘 맞는 거고, 뭐 6개월, 1년 장투 이런 분들은 저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죠. 그만큼 선생님이 우리말로는 촉이라고 하죠. 그 본능적인 감각이, 제가 2008년, 9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선생님 댓글로 만났지만, 이분 이 투자 감각이 대단한 분이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던 게 사실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사실. 제가 사실 그 올해 장투 종목으로 이제 제가 이제 어카운트 이제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장투 어카운트도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뭐 장투로 해갖고 여러 개 이제 사놨는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네. 현대차,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도 있고. 네. 이 장투 종목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한 20% 네. 지금 손해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그 테슬라도 880달러인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760달러잖아요. 네. 이 장투는 저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근데 사실 이게 스윙 매매, 선생님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이 빠른, 이 민감한 이런 부분은 저도 몇 번 해봤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처럼 뛰어난 감각을 소유하신 분들이 가능한 얘기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장을 지켜보면서 정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잖아요. 네, 저는 한 일주일 정도 단위로 보고 먹었으면 일단 나오자, 그 주의예요. 사실 왜냐면 증시는 항상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계속 반복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계속 고점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나 하고 붙잡고 있다가
내려가면 또 찬스를 놓치고 또 다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네. 예, 이러느니 먹었으면 나오자. 그러니까, 그래서 5일주가 올해 가장 성적이 제일 좋은 게 이제 5일 섹터들 있잖아요. 네. 5일주도 금요일에 제가 다 팔았어요. 예, 다 올라갔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하락세다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내려가면 다시 또 들어가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즘 최근 작년 연말부터 현재까지 약 6개월 정도 장 이렇게 계속 변동성이 이렇게 막 심한 장에서는 선생님처럼 이 수익 매매 이외에는 답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올해 거의, 내내 아마 그런 장세가 될 겁니다. 올해도.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월 1일 시점에서 현재 잔고 평가선을 보면 마이너스 27%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삼성전자에도 20% 넘었다. 이게 그냥 대부분 또 거의 동일한 그 수익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시장을 분석하지만 지금 별도의 다른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워낙 이 포지션 자체가 물려있는 것도 물려있는 거지만 이 여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시장을 안 볼 수는 없는 네. 것이고 계속 보고 있으면서 현금 일부 있는 것을 지켜내고 있는 거죠. 왜 이것마저 없으면 아주 너무 불안하니까. 네. 하여튼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네, 큰 도움 될 겁니다. 네. 우리 선생님 연락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화면에 메일 주소 있죠? 메일 보내시면 답변 주십니다.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메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선생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45분인데 선생님 월요일 휴가라 연휴 3일인데 뭐 계획 갖고 계실 텐데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어요? 사실 댓글을 열어놓고 역시나 댓글 열어놓으니까 많은 분들 응원, 90% 응원, 10% 여러 가지 비판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맞췄다,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욕망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항상 주의하면서 경계에 서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닌지, 듣고 싶은 것만 찾는 건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 저도 인간이잖아요. 그 점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월요일은 미국 증시 휴장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이틀은 사실 적어도 걱정은 좀 덜하는 투자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